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합시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국어 4단원 이야기 속 세상에서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36쪽부터 145쪽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인물이 한 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배웠던 것 기억하나요? 인물의 말, 그리고 인물의 행동,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 혹시 기억이 잘 안 났던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서처럼 유튜브 검색창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대략 2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본 뒤에 다시 멈추었던 선생님의 영상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그럼 잠깐 화면을 멈추고 영상을 찾아서 보고 오세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나요? 피부색, 외모, 국가, 성별, 나이, 직업 등은 모두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이 영상은 앞으로 우리가 읽을 이야기 속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젓가락달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 136쪽을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고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한번 말해 볼게요. 이 그림은 젓가락 달인이라는 이야기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 젓가락 대회라고 쓰여져 있고 많은 친구들이 집중해서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대회 장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이 장소가 만약에 학교라면 수업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라 버스를 타다와 우진이는 정말 멋져에서도 해보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도 얘기했었고요. 이 친구는 젓가락 대회가 열리는 걸 보니 젓가락질을 잘하는 인물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136쪽부터 143쪽까지 있는 젓가락 달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일어난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건이 일어난 순서, 즉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또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의 행동에 따라서 이어질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한번 예측하면서 읽어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과서 137쪽부터 시작하는
우진이는 정말 멋져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야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나요?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가 읽은 젓가락 달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었죠? 여기서 3번, 7번, 9번은 교과서 144쪽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낸 문제니까 모두 읽고 물음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물음에 하나씩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교과서 144쪽에도 답을 한번 직접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바로 화면을 멈추고 물음에 답을 해보세요. 물음의 답을 잘 해보았나요? 혹시 답을 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물음을 읽고 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한 답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젓가락 달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우봉이, 또 주은이, 할아버지, 그리고 또 우봉이의 부모님도 계셨고요. 또 주은이의 어머니도 있고, 또 우봉이와 주은이의 친구들도 등장했어요. 2번, 우봉이는 전화하고 온 여자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봉이는 전화하고 온 여자아이가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크고 맑은 눈이 참 예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 3번, 전화하고 온 첫날 주은이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주은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내 성은 김혜김씨이고 이름은 주은이야. 김혜김씨, 김주은 잘 부탁해 라고 말했었죠. 원래 좀 전학을 오면 첫날에 긴장도 하고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주은이는 이렇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한 것으로 보아서 무척 용기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 4번입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우봉이가 시장에 가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주은이가 채소 가게 안에서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주은이 어머니께서 손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았죠. 그 모습을 지켜본 우봉이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맞아요. 우봉이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것은 야만인이나 원시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봉이에게 할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요? 맞아요. 그것이 그 나라 풍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나쁘다거나 야만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냄새나는 된장찌개를 먹는다고 외국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기분 나쁘듯이 말이에요. 자, 7번입니다. 우봉이와 주은이는 젓가락 달인이 되려고 어떻게 연습을 했나요? 맞아요. 우봉이는 일단 할아버지랑 함께 시간도 재면서 바둑알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 연습이 되는 반찬만 골라서 먹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못 말린다는 표정도 지어 보이셨죠? 그럼 주은이는 어떻게 연습했나요? 주은이는 채소 가게 안에서 나무 젓가락으로 강낭콩을 집는 연습을 했어요.
이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주은이도 젓가락 달인이 되고 싶었나 봐요. 엄청 열심히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봉이는 구리구리 딱따구리 건법, 그리고 주은이는 쏙쏙 쪽집게 수법이라고 자신의 젓가락질에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죠. 선생님은 그 부분을 읽을 때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자, 마지막은 아니고 8번. 젓가락을 가리는 결승 대회에서 겨루게 된 사람은 결국 누구였나요? 맞아요. 바로 열심히 연습한 우봉이와 주은이가 결국 결승전에서 겨루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봉이가 결승전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친구를 이길 생각만 하는 젓가락 달인보다 더 좋은 것은 따로 있다고 했던 할아버지의 말씀도 생각이 났고, 또 상품권을 타면 젓가락과 머리핀을 사고 싶다던 주은이의 일기도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게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막 머뭇거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생각한 답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 답이 비슷한가요? 혹시 미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만으로도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144쪽에 있는 4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밑줄 그은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주은이가 채소 가게 안에서 젓가락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서 채소와 비슷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채소나 야채를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가게와 뜻이 비슷한 낱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점포도 나와 있고 또 한 개만 더 적어볼까요? 네, 물건을 파는 곳이라는 뜻의 상점도 가게와 비슷한 낱말입니다. 자, 이제 한 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교과서 145쪽입니다. 젓가락 달인을 다시 읽고 사건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각 장면에서 우봉이가 만났거나 함께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이 각 장면마다 우봉이가 한 일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지문을 보면 각 장면마다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모두 5개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마다 장소가 바뀌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봉이가 전학 온 주은이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주은이가 등장을 하고 우봉이는 주은이와 짝이 되었어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할아버지가 등장했죠. 우봉이가 할아버지랑 함께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우봉이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는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던 주은이를 보고 또 손으로 음식을 먹고 계시던 주은이의 어머니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면에서는 우봉이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에요. 저녁 식사에서도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시고 또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봉이에게 할아버지께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젓가락 달인 대회 결승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거기에서는 선생님과 또 대결을 하는 주은이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각 장면마다 등장하는 인물들과 우봉이가 한 일들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야기의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봉이가 한 일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우봉이는 젓가락 달인이 되려고 젓가락질을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럼 이제 우봉이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과서 145쪽에 3번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지문을 보면 이렇게 장면이 바뀔 때마다 번호가 장면별로 붙여져 있다고 했죠? 각 장면마다 우봉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우리가 바로 전에 각 장면마다 나오는 등장인물하고 또 우봉이가 한 일을 같이 얘기했었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빈칸을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면을 멈추고 145쪽에 이 3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잘 채워보았나요?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우봉이는 전학온 주은이랑 뭐가 되었죠? 짝이 되었어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우봉이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을 수 있을까요? 네, 우봉이가 시장에 간 일이에요. 시장에서 주은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손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게 우봉에게 조금 충격이었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장면에서는 우봉이네 가족이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봉이에게 다른 문화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우봉이랑 주은이가 젓가락 달인 결승전에서 겨루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도 우봉이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나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활동이에요. 혹시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또 읽을 때도 한번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질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젓가락 달인에서 인물의 성격을 한번 짐작해 봅시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봉이의 성격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은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맞아요.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 그리고 또 뭐 생각으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우선 교과서 138쪽의 두 번째 장면에서 우봉이는 나무젓가락으로 바둑알을 집어서 빈 접시로 옮기는 연습을 계속했다고 했어요. 이런 우봉이의 행동을 보면 우봉이는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우봉이는 승부욕도 강하고 적극적이고 무척 성실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봉이의 성격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봉이는 결국 젓가락 대회 결승전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주은이와 겨루게 됩니다. 만약에 우봉이가 게으르거나 또는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젓가락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결승전도 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우봉이가 소극적이었다면 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연습하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으로 교과서 140쪽 네 번째 장면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손으로 밥을 조물락조물락해서 먹는 건 나쁜 거죠? 그런 사람 야만인이죠. 원시인이죠. 라고 우봉이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봉이의 말에서 우봉이는 융통성이
없는 성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봉이는 어떻게 했어요? 주은이랑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서 얼른 다른 사람 뒤로 숨었어요. 만약 우봉이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개방적인 성격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은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전 주은이 친구예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또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거나 아니면 혹은 같이 먹어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주은이한테 그렇게 어머니를 창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과서 143쪽 5번째 장면에서 우봉이는 무시하듯 콩을 더 빨리 집어 옮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말씀이 귓바퀴에 더 칭칭 감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주은이 일기도 눈앞에서 아른거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어요. 우봉이가 이렇게 친구를 생각하는 이런 우봉이의 행동을 보면 우봉이는 인정도 많고 또 매우 사려 깊은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봉이의 이런 성격 때문에 우봉이는 대회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집중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봉이가 대회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깊은 우봉이는 주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크게 기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봉이가 배려심도 없고 인정도 없는 성격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주은이의 사정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또 할아버지 말씀도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회에 집중해서 우승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은이는 쳐다도 보지 않고 혼자서 막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속 인물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과는 지금 이렇게 우봉이의 성격에 대해서만 해봤지만 여러분은 주은이 또는 할아버지의 성격도 한번 짐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봉이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봅시다. 이 친구는 우봉이가 젓가락 왕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나도 내가 목표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또 여학생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우봉이의 행동을 보며 나와 다른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우봉이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젓가락 달인이 되는 것과 또는 주은이에게 양보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우봉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딱지를 가지고 싶어서 그냥 우승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할아버지 말씀과 주은이를 배려해서 주은이에게 우승을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의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읽는 방법을 정리해보면서 이번 시간 공부를 마무리해 봅시다. 자, 먼저 일어난 차례를 살펴봐야 하죠. 또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읽으려면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물의 행동에 따라 이어질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한번 예측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는 어땠나요? 즐겁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보고 또 직접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풀, 가위, 또 색연필, 사인펜 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바르게 앉아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를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